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 승리를 거둔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2,000명이 넘는 인파가 윌셔 리버티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승리를 위해 모인 단체 응원 현장을 박시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체코와의 경기 4시간 전입니다. 한국 축구팀의 단체 응원을 위해 몰려든 인파들. 이 중에는 외국인들도 보입니다. 준비위원회는 40개의 부스와 푸드트럭을 준비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올립니다. 업체들은 부스에서 무료로 응원 도구를 나눠주며 단체 응원에 힘을 실어줍니다. 붉은색의 슬로건 타월은 몇 시간 만에 동이 날 정도입니다. 자사를 알리기 위해 나온 부스들 역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자체들은 한 부스에 모여 공동으로 한국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많으시고요. 하반기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각각 지자체에 좀 방문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이미 대한 한인 LA 체육회에서는 경품과 함께 어린이용 붉은 티셔츠를 준비해 나눠줬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한 번이라도 사시는 분에게는 홍삼 한 박스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 티셔츠를 저희들이 단체에서 1,000개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부터 지금까지 5시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 매진이고요. 경기 시작 전에는 K-팝 댄스를 비롯해 전통 무용과 퓨전 무용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무대를 장악하며 분위기 띄우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가까워지자 단체 응원을 위해 모여드는 12번째 멤버들. 너도 나도 한국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이길 것 같아요. 오후 7시가 되자 경기가 시작되고 2,000명이 넘는 인파가 리버티 공원으로 모입니다. 한국팀의 승리를 위해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한인들. 응원단장의 구호에 맞춰 모두들 하나로 뭉칩니다.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난 뒤 후반전에 돌입합니다. 이미 해는 저물어가고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응원단의 열기만은 계속 올라갑니다. 후반 시작 후 13분 체코의 주장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의 헤딩슛이 골망을 가르자 응원단의 분위기는 잠시 가라앉는 듯 했지만 모두들 괜찮아를 외치며 다시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후반 22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의 침착한 동점골이 터지자 2,000명의 응원단은 도시가 떠나갈 듯한 환호에 공원이 들썩거립니다.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던 식당에서도 제2의 한인타운인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한국을 응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어 후반 35분 오형규의 쐐기를 받는 역전골이 터지자 한국 축구 팬들은 이에 열광하며 공원은 붉은 물결로 가득 찹니다. 마침내 90분 경기가 끝나자 단체 응원에 참여한 한인들은 기사회생한 한국팀의 승리를 만끽하며 모두들 하나로 뭉쳤습니다. 오늘 우리 한인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전했는데요. 첫 경기 이겨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한편 단체 응원이 끝난 뒤 한인 청소년재단 파바의 학생들은 공원에 쓰레기를 주우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We are very excited and grateful to be able to help clean up and just support the World Cup and the Korean community.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한국 축구 대표팀의 다음 경기는 서부 시간 목요일 오후 6시에 열리며 단체 응원전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가 광범위한 사기 의혹과 재정 부실을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국 라사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을 정역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노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는데요. 조성현 기자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 HUD가 광범위한 사기 및 재무관리 부실 의혹을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당국 라사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HUD는 비어있는 임시 숙소에 대한 지출 추적 실패, 5억 1,3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미집행 예산, 전 CEO의 이해상충 계약 등을 명백한 관리 부실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부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관에 더 이상 납세자의 혈세를 지원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노숙자 수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방정부의 비판과 상반됩니다. 이에 대해 캐런 베스 LA 시장을 비롯한 지역 관료들은 이번 자금 동결이 노숙자들을 볼모로 잡은 위험한 정치적 보복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관료들은 당장의 자금 지원 중단이 수천 명의 취약계층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그간의 긍정적인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라사는 이번 지원 중단이 영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30일 이내에 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시정부는 라사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YTV 뉴스 조성윤입니다.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한인타운 잔디광장이 뜨거운 붉은 응원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합동 응원을 펼쳤습니다. 연방 정부가 재정 부실을 이유로 LA 노숙자 지원 기금을 전격 동결했습니다. LA 당국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DEI 연방 계약 규제에 맞서 19개 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의적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며 집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의 대치 끝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번호판 사전 신청에 4만 명 이상 몰리며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지역 어린이 병원에 기부됩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사기 의혹을 이유로 40억 달러 규모의 성학대 합의금 지급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최대 규모로 상장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 조만장자가 됐습니다. 이번 증시 대비는 빅테크 기업들을 이끌 신호탄입니다. 남가주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 롤러코스터 아래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의 신속한 진화로 불길을 잡았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12일 오전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경찰과의 대치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수의 총성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장갑차 부대와 특수기동대 스왓 등 다수의 법집행기관을 투입해 인근을 통제하고 용의자를 포위했습니다. 이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인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는 오데사에서 거주하는 45세 남성 빅터 마타 비아레알로 대치 끝에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비아레알은 사건 이틀 전인 10일 차량 추격전 중 미들랜드 경찰국 경관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해 경관 살해 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미들랜드 시장을 비롯한 시 당국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로봇과 드론을 투입해 총격범의 사망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상황을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사건 현장은 여전히 수습을 위해 폐쇄된 상태이며 경찰은 연방수사국 FBI의 지원을 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일 조지아주 리스버그에서 열린 평화로운 가족 모임 현장에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을 쏟아내던 남성이 무장한 채 돌아와 총기를 난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제프리 타일러 킨저는 차를 타고 지나가며 가족들을 향해 인종차별적 비속어를 외친 뒤 불과 5분 만에 방탄조끼와 AR-15 스타일 소총으로 무장하고 나타나 노약자와 어린이가 모여있던 마당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해병대 출신 참전용사인 가족 구성원 라멜 그린이 즉각 자신의 총으로 응사해 용의자에게 부상을 입히면서 가족들을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리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총에 맞은 킨저는 병원 치료를 마친 후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현재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피해 가족들은 이번 총격이 명백한 인종적 표적 범죄라며 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찰 당국 역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이 연방 계약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연방기관들이 대중의 의견 수렴이나 명확한 기준 설명도 없이 자의적으로 새로운 계약 조건을 강행함으로써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정부들은 이번 조치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존 계약을 위협하며 3만 4천여 개 업체의 최대 64만 건에 달하는 연방 하도급 계약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연방정부, 교육기관, 계약업체 전반에서 DEI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근절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국정기조에서 비롯됐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1965년부터 이어져 온 연방 계약업체의 소수 인종 및 여성 고용 우대 조치 명령마저 전면 폐지함에 따라 민주당 소속 주정부들과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의 역사적인 기업 공개, IPO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기괴한 타투가 잔뜩 새겨진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상의 탈의 풍선 조형물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세이프 AI Now라는 시위단체가 설치한 이 조형물은 머스크의 AI 챗봇 그로기, 아동 착취물을 생성한다는 의혹을 고발하고 스페이스X 투자자들에게 향후 닥칠 법적, 윤리적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현장을 본 누리꾼들은 조롱 섞인 반응을 쏟아냈지만 머스크는 X를 통해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며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맹렬한 논란 속에서도 스페이스X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며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주유소 평균 가스 가격을 전해드립니다.